자, 질러보자. 1, 2, 3, 4, 5, 7. 야, 동일장 밑에 뭐 이런 것도 있네. 2까지 질러보자. 와, 야, 확률 봐라. 씨발. 자, 1차 리뷰 하면서 좀 더 진행해보죠. 기갑까지는 타봐야 되는데, 기갑이 챕터 3을 깨야 돼요. 챕터 3까지는 꽤 멀었어요. 보시다시피, 그래픽은 나쁘지 않지만, 깔끔하죠? 선이. 이거는 괜찮아. 캐릭터 나름 괜찮고, 이거는 비스타에서도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뒤죠. 장점이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진행을 많이 안 했지만, 처음에 10분 해보면 안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리니지 M, 이거 있죠, 이거. 이거랑 그래픽만 다르지, 똑같아요. 모션이나 이런 거 엉성한 거야 뭐 그렇다 칩시다. 점프도 있지만 비행 이런 것도 그렇다 쳐요. 괜찮다고 치죠. 특별히 뭐 크게 경쟁력이 있는 요소는 아니야. 그거는 넘어간다 치고, 어쨌든 이 게임은 이름이 아레폴라인 아닙니까? 아레폴라인 늘 얘기했다시피 종족 3개, 특징 있는 종족 3개가 한파전을 치르는 그런 재미로 하는 게임인데, 그게 아레폴라인만의 장점이죠. 근데 이딴 식으로 나오면 이건 아레폴라인이 아니죠. 그냥 흔한 RS 짭 리니지 라이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RS는 프로모션 BJ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컨트롤 요소가 좀 강화돼가지고 BJ들이나 유저들한테 버림을 받았는데, 이 게임은 프로모션 BJ들 홍보바를 받아가지고 RS보다 못하지만 RS보단 잘 나갈 거예요. 지금 주인공이 용병인데, 처음에 진행할 때 아크레시아랑 코라 NPC를 죽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레폴라인 하고 싶은 사람은 나는 아크레시아 편이 되고 싶다, 또는 아크레시아를 선택하고 싶을 텐데 아크레시아를 강제로 처음부터 좁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냐 이거죠. 그리고 원래 슈트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신화 전설 영웅 희귀 있지요. 성능 차이는 넘사벽입니다. 스킬 특성도 있고 비행 스킬도 있고 아주 그냥 뭐 뽑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등급이죠. 합성 있고요. 컬렉션 있습니다. 모딘처럼 개수에 따라서 컬렉션 올라가고요. 신화 같은 경우에는 다 뽑으라고 하죠. 전설 이런 거 마찬가지. 전설이 36개 있는데 36개를 다 뽑으래요. 대단합니다 정말. 그리고 로버 인형인데요. 로버가 좀 골 때리는 게 아직 기갑이 안 열렸거든요. MAU가 제작진이 저번에 진시게임인가 할 때 MAU는 인게임 플레이만을 통해서 성장을 시킬 수 있다 했어요. 근데 보면은 로버는 캐시 뽑기로 성장시키는 건데 여기에 있어 MAU 수치가. 그렇다는 거는 인게임 플레이만으로 어렵다 그 얘기죠. 물론 가능은 해 이론상. 왜냐면은 업적 같은 거 깨면은 이런 뽑기권 주잖아요. 이런 거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합성 부지런히 하면서 로봇 신화 뽑으면은 인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얻는 것도 맞긴 맞아요. 할 말은 있겠지. 넷마블도 인게임 플레이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러면서. 하지만 그거는 그냥 법적인 문제를 갔을 때 하는 얘기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구라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이 유저들이 봤을 때 기분 나쁜 거야. 그냥 등급에 따른 능력치 차이, 경험치 차이 어마어마하고요. 합성도 있고 컬렉션 다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돈은 어마무시하게 드는데, 그러면 이제 과금이 어떠냐 이거죠. 일단 7,500원을 질러야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500원이면은 지를만 하죠 솔직히. 근데 어쨌든 7,500원 지른다는 거는 이 게임을 꾸준히 하겠다는 거고, 하다 보면은 매물될 확률이 높겠죠. 이런 걸 질러줘야 개인거래, 인벤토리 칸 뭐 등등 엄청난 혜택이 주어집니다. 금액은 적지만 게임의 퀄리티가 있다고인데 이걸 강제로 사게 만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불편한 거죠. 이 게임이 정말 제대로 나왔다면 이런 얘기도 안 하는데, 이 게임이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은 아레폴라인이지만 아레폴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로 태클 거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패스는 무료는 포켓권 안 줘요. 무조건 질러야 포켓권을 줍니다. 어쨌든 이 게임은 공짜로 할 생각 하지 마라. 과금 무조건 들어가라. 일종의 작업장 견제 겸 매몰 시킬 겸 매출 상승시키려는 그런 작전이죠. 그 다음에 패키지는 아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진 않아요. 다 사도 60만원인가? 리니지 라이크 치고는 얼마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레전드 오브 이미리아가 100만원 정도 들어갔죠. 주로 파는 거는 장비, 캐시 뽑기, 그리고 캐시 약세, 디멘션이랑 사이오닉 캡슐이 캐시 약세인데 이것도 팝니다. 아까 공짜로 받아서 질렀는데 야 확률이 존나 낮나봐요. 다 터질 뻔했어요. 2강이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1,500원에 희귀 무기 한 개를 주거든요. 6방어구랑. 이러면은 싸잖아요 솔직히. 이 정도면은 뭐 과자 한 개보다 싼데 살만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그때 어디더라? 그 진시 게임이었나? 아레폴라인 알아볼 때 누가 질문했었잖아요. 게임의 아이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작진이 대답을 하긴 했는데 내가 뭐라 했습니까? 아이템이나 게임에 대한 가치를 지키려면은 제작사가 뭘 팔면 안 돼요. 제작사가 이따구로 팔아제끼면은 아이템과 게임의 가치는 뚝뚝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희귀 무기 여기서 1,500원 주고 사잖아요. 나중에 사람들이 열심히 게임해가지고 희귀 무기를 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근데 희귀 무기가 1,500원이면 사람들이 이거 안 사요. 희귀 무기 쎄 빠지게 파밍해도 1,500원 주면 사는데 뭘로 삽니까? 희귀 무기에 대한 가치가 뚝뚝 떨어지죠. 물론 이제 여기서 주는 희귀는 제일 최하급이야. 아까도 봤지만 1,500원짜리는 제일 낮은 걸 줘요. 그리고 유저들이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희귀는 여기서부터죠. 희귀 무기 설계도가 필요한 거. 여기서부터인데, 근데 1,500원 주고 이거 사면은 이 정도나 이 정도까지는 안 쳐다봐요. 사람들이. 이 정도나 이 정도 돼야 사죠. 그러면 즉 이런 아이템들의 가치는 떨어지고 녹템의 가치 또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딴 거를 하는 이상 게임과 아이템에 대한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주 오픈했다고 뽑기권 존나 안 주더라. 뭐 사전 예약하면 11만 9천원 어치 뭐 준다면서요. 존나 개쓰레기 주던데요. 그게 무슨 11만 9천원이에요? 내가 아까 다 써버려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는데, 와 그게 12만 9천원이면 씨벌, 그죠? 캐시라서 그걸로 퉁친 거야 그냥? 캐시 악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 가치를 그렇게 올렸나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일반적인 리니지 라이크랑 똑같아요.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리니지 라이크 치고는. 어디까지나 리니지 라이크 치고는 크게 패키지를 많이 팔지도 않고, 그 다음에 천장도 40만원 정도면은 쌍용은 가져갈 수 있고, 이게 지금 30만원을 써야 하나를 가져가는데 패키지 같은 거를 사면은 20만원 정도면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쌍용은 40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전설을 뽑기 위해서는 이 스텝을 보면 스텝이 있죠. 6스텝까지 있는데 세트 1부터 세트 6까지 다 질러야 전설을 얻을 수 있고, 그 전설 천장의 기대값은 300만원. 최종 보상을 얻고 나면은 다시 세트 1으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레전드 오브 이밀이랑 달리 전설을 300만원마다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게임의 전설의 가치는 다른 게임의 영웅보다 못한 가치입니다. 맞죠? 등급은 전설인데 저렇게 팔면은 그냥 영웅 수준이라고요. 즉 제작사가 게임의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야. 이 게임에 대한 가치는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리니지 라이크 치고는 최악이고, 그나마 플레이해야 되는 의미를 찾자면은 넷마블이 그에게 프로모션비를 투자해서 많은 BJ들이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거리고 프로모션 서버에서는 쌀먹게 될 수 있고 그런 신작 놀이터를 만들어 주었다. 이거에 이 게임을 플레이할 의의가 있는 거지. 사실 뭐 게임으로 보면은 진짜 이거는 데이터 폐기물 수준이에요. 리니지 M이랑 다를 게 없다니까. 이거랑 그래픽만 다르지 똑같다고요. 이거랑. 그런다고 뭐 리니지 M이 갓게임은 아니다만 나는 이제 같은 리니지 라이크로서 이 게임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 거죠. 이 게임은 다른 리니지 라이크랑 비교해서 무슨 경쟁력이 있는가? 자, 레전드 오브 이밀은 경쟁력이 좀 있었어요. 내가 극찬을 한 이유가 그래도 후판전 컨트롤 요소, 그래픽 좋았고 나름 재미 요소가 있었어. 수동 광역 산환도 재밌었고, 리니지 라이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요소들이 몇 개 있었어요. 나는 그걸 장점으로 봤거든요. 물론 그 게임도 똥이긴 하지만 RF 온라인 넥스트는 내가 이밀 때 그랬던 것처럼 뭔가 이 게임만의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있나요?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습니까? 이 게임 실드 치시는 분들, 실드 치는 거 좋아요. 뛴다고 해서 제가 뭐라 합니까? 이 RF 온라인 넥스트만의 장점이 뭐냐 이거죠. 그래픽 좋은 거, 오딘이랑 레전드 오브 이밀 좋은데요? 이 게임만의 장점이 리니지 라이크 중에 없는 게임이 있나? 그래서 이 게임은 사실 일단은 게임성으로 봤을 때는 레전드 오브 이밀 또는 리니지 M 이런 게임들과 비교해서 나을 게 없는 게임이고, RF 온라인도 아니기 때문에 RF 온라인 팬들이 분노할 만한 작품이고, 그리고 넷마블의 운영이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넷마블의 운영에 대해서는 내가 길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아쌀 연대기랑 레이븐2 생각하시면 돼요. 아쌀 연대기랑 레이븐2 출시 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흘러가는 그 역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게임의 미래가 보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까기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리니지 라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멘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할 거면 차라리 원조를 하세요. 그게 싫으면은 하던 거 해. 근데 하던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냥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하면은 후회 없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알려드릴 팁, 중요한 건 결국 과감 아닙니까? 돈을 안 쓰겠다 하면 상관없어요. 내 팁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본인이 만약에 돈을 쓰겠다 하면은 확률 정보 가가지고 이걸 한번 쭉 보세요. 야들 양아치스럽게도 등급 합산을 안 해놨어요. 전설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 계산했습니다. 아까 전에 영웅 등급 나올 확률은 0.2%, 리니지 M으로 치면 신비한 뽑기 확률, 일반적인 리니지 라이크보다 확률이 2배 높죠. 전설은 0.015%, 일반적인 리니지 라이크보다 확률이 50% 높아요. 조금 싸죠. 로보 인형 마찬가지. 그리고 캐시 뽑기랑 밑에 아덴 뽑기 있죠. 인게임 제압 뽑기, 일반 소환, 이거랑은 확률이 10배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캐시 뽑기에서 전설 나올 확률이 0.015%면은 일반 뽑기, 즉 아덴 뽑기에서는 0.0015%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미르나 이 게임이나 다 똥이에요. 그래도 나 프로모션 BJ 팬인데 적당히 소가금하면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해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쓰면서 게임 하시면 돼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와이프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내일 당장 게임 접어도 상관없어요. 좀 더 자세한 예를 들자면 그래 다음 주에 마비노기 모바일 나오잖아요. 그 게임도 뭐 잘 나올 것 같진 않지만 만약에 그 게임이 개떡상을 했다. 그래서 넘어가 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무조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금액만 쓰라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만 썼다. 1,500원. 그러면은 언제든지 다른 게임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금액만 쓰라 그겁니다. 그거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100만원을 써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아까운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만원까지는 못 쓰고요. 땅 영혼도 아까워요. 어쨌든 레전드 오브 이미르 때랑 리뷰가 똑같은데 기존에 하던 리니지 라이크가 있는 분들은 그거 하시면 되고요. 굳이 이 게임 넘어와서 할 필요 없어요. 정 할 거 없는 분들은 하는 것도 괜찮고 쌀먹 된다고 하니까 쌀먹 즐길 사람이 와도 되긴 한데 근데 쌀먹을 하려면은 7,500원을 내야 되니까 그것은 감안하고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리니지 M이랑 같이 해서 마비노기 모바일 나오기 전까지는 갖고 놀아볼까 싶기도 해요. 지금은 어쨌든 평이 그렇다는 거죠. 나는 지금 딱히 할 게임이 없으니까 4월 5일에 패스 오브 엑젤 2 나오기 전까지는 딱히 스케줄이 없어요. 마비노기 모바일 빼고는. 그래서 본인이 쓸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해서 하시고 무과금으로 해도 뭐 상관없는데 무과금으로 할 것 같으면은 그냥 기존 리니지 라이크 신서버 나오면 그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야 뭐 방송인이니까 이거 한다 치고 예를 들어서 리니지 M 신서버나 리니지 2M 신서버, 로드9 신서버, 오딘 신서버 일반 유저들은 그런 거 하는 게 낫죠. 오히려 그게 더 쌀먹이 잘 될걸? 이딴 게임 7,500원 주고 쌀먹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뭐 기존 리니지 라이크와 거의 완벽히 똑같은 게임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름만 RF 온라인이다. 그래픽만 좀 깔끔할 뿐 거기서 끝입니다. 이 게임은. 아 그리고 장점 한 개 더 있네요. 또 한 가지 장점은 신작 리니지 라이크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런 게임은 사람들이 많아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많은 리니지 라이크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게임이죠. 제가 리니지 라이크 쇼츠 하나 올렸잖아요. 요새 리니지 라이크 하는 트렌드 어차피 다 똑같은 게임이다. 리니지 M이나 2M이나 오딘이나 이미르나 RF 온라인이나 똑같다. 그래서 돈 최대한 적게 쓰고 이미를 하다가 리니지 M 넘어가고 리니지 M 하다가 RF 넘어가고 RF 하다가 뭐 오딘 신서버 나오면 넘어가고 또 뭐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돈 최대한 안 쓰고 적게 쓰고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돼요. 요새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작년에 아스탈 연대기랑 레이븐2에 돈 안 쓰신 분들 지금 돌이켜보세요. 잘했죠? 돈 쓴 사람들은 속 좀 쓰릴 거야. 그래서 그런 기분을 생각하면서 이 게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1차 리뷰 결론은 완전 씨빠 새끼들이죠.